안녕하세요. 사탕고양입니다. 이번 시간엔 수채화의 완전 기초, 그 중에서도 번지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번지기는 물로 시작해서 사용하는 그림 도구 중에서도 수채 물감이라든지 잉크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법이에요. 특히 수채화는 번지기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수채화의 멋짐을 좌우합니다. 번지기만으로 수채화를 그리는 작가도 있어요. 부드러운 색의 흐름, 그리고 변화, 그라데이션을 만들어내고 완전히 통제하지 못하는 점이 수채화의 매력을 만들어냅니다. 그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많긴 하죠. 그리고 이 방법은 완벽하게 제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채화로 그림을 그리는 동안 어떻게 다룰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게 만들어요. 거의 수채화의 처음 시작이자 끝이고, 수채화를 하는 동안 계속 고민해야 되고 익혀야 되고 다듬어야 되는 그런 기술이기도 합니다. 저도 아직 번지기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참, 요 번지기는 종이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요 준비한 것은 몽발, 전에 말씀드렸죠? 몽발 수채화지입니다. 이런 몽발 같은 일반 펄프지보다는 코튼지가 더 부드럽게 번지기가 잘 됩니다. 중목보다는 황목이 더 잘 되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번지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해볼 것은 이미지를 번지기로 나타내기입니다. 먼저 종이에 사각형 4개를 그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4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로 표현할 거예요. 사실 사각형으로 하지만은 사각형일 필요는 없고 동그라미도 되고 하트도 되고 나뭇잎 모양도 됩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대로 하시면 되고요. 사실 이거 안 그려도 상관은 없어요. 제가 그러니까 칸을 그리는 게 그 안에만 하면 더 편하라고 하는 거고, 이해하기 쉬워서 하는 거고요. 이거 삐뚤삐뚤하게 그립니다. 이번 거는 정확하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액자에 넣을 것도 아니고 작품 만들 것도 아니거든요. 그림 그릴 때 항상 명심해야 되는 것은 잘 그리지 않아도 된다. 잘 그리려고 노력하면은 오히려 몸이 굳고 손이 안 나가서 못하게 되거든요. 특히나 수채화는 그러니까 우연을 많이 섞은 그런 그림이라서, 뭐랄까, 그런 자신감? 망쳐도 된다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그래야지 좀 더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자, 먼저 번지기를 하기 위해서 물을 발라줄 겁니다. 이제 물에 따라서 물감이 번지거든요. 이거 강 흐르는 거랑 똑같아서 붓에 물이 많으면은 이제 붓에 있는 물감이 종이로 번지고, 붓에 물이 적고 종이에 물이 많으면은 반대로 이제 붓 쪽으로 당겨 올라져 와요. 그걸 이용해서 이제 수채화에서 많은 표현을 합니다. 먼저 봄은 제가 개나리가 핀 나무를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번지는데요. 물이 좀 말랐나 보네요. 물이 많으면 이게 확 번져요. 이렇게 찍어도 되고 떨어뜨려도 됩니다. 그 주변에 좀 이렇게 하면은 튀니까 그건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이게 물이 많이 마른 모양이네요. 이 번지기가 잘 안 되는데, 이 번지기는 사실 미리 만들어 두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이게 마르기 전에 바로바로 찍어서 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이고,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이 번지기는 물을 쓰기 때문에 이게 마르면서 되게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물감을 진하게 찍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마르면서 이제 연해진 걸 보충할 수가 있어요. 마르고 나서 이제 원래 색을 나오게 하려면 진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고요.
음, 뭔가 제대로 안 됐네요.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꼭 따라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기가 생각하는 이미지를 그대로 옮기시면 되거든요. 이번엔 좀 물을 많이 넣겠습니다. 여름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저도 많은 것이 있지만은 지금은 바다를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게 번지기 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물을 바르면 종이가 울잖아요. 그래서 굴곡이 생기는데 굴곡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감을 흘러요. 그래서 지금 물감이 칠하면 여기서 바깥쪽으로 흐르는 게 보이시죠? 사실 그걸 이용해서 물감을 이렇게 움직여서 일부러 흐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 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수채화 배잡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신이 원하는 이미지를 그리면 됩니다. 참 쉽죠? 어려울 게 없어요. 자, 아까 종이에 물이 많고 붓에 물이 적으면은 종이에 있는 물과 물감이 붓으로 딸려 올라고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걸 보여드릴게요. 붓을 이제 물을 닦아서 건조시킨 다음에 이렇게 닦여요. 이거를 이용해서 이제 수채화의 대부분의 표현이 가능합니다. 닦아내서 구름도 만들고, 이게 꼭 붓이 아니라도 되고요. 이런 티슈로 찍어서도 닦을 수가 있어요. 금방 구름이 만들어졌죠? 이건 정말 뭐랄까 쉽습니다. 저도 밥 아저씨 그거 동영상을 많이 봤어요. 그 다음에 가을. 처음에 물을 다 발랐는데 꼭 물을 바르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가을 하면은 낙엽이죠? 낙엽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때 물을 좀 많이 해서 잎사귀 모양을 그려요. 그러면은 이 잎사귀 모양에 따라서 이제 물감이 번지기 때문에 이제 그 모의 형태를 유지합니다. 이걸 이용해서 번지기로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요. 이게 아무리 번져도 발라놓은 밖으로 나가지 않아요. 물칠해 놓은 부분만 따라서 물감이 흐릅니다. 자, 보이시죠? 밖으로 흐르지 않아요. 그렇다고 너무 확 기울이고 이렇게 물이 많은 상태에서 너무 기울이면 이게 물이 흘러내릴 수가 있어요. 그건 조심해야 돼요. 번지기로 순식간에 낙엽이 완성됐습니다. 얘도 너무 형태만 낙엽이고 잎 같지 않으니까 잎맥을 그려주겠습니다. 다 물기를 없앤 다음에 잎맥을 닦아냅니다. 이게 한 번에 잘 닦이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 번 닦아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애초에 물이 많은 것도 있고 이게 닦아내고 해서 다시 주변에 있는 게 번져서 안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마르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너무 급하게 한다고 이게 잘 안 되는 상태지만요. 바깥쪽이 약간 말라 있죠? 그때 닦아서 인맥을 표시해 줍시다. 사실 번지기는 이게 뭐 완성을 한다는 의미보다는 여기서 초벌을 칠하는 의미가 커요. 뭐 기본적인 형태에서 번지기
그러니까 뭐 초벌칠하고 번지기로 음영을 표현하고 대부분 이제 계획을 전부 세운 다음에 이제 다 마르고 세부적인 묘사를 하는 것으로 이제 수채화를 간단하게 완성시킬 수 있어요. 3단계로 하죠. 초벌, 명암이랑 양감을 번지기로 표시, 그리고 마른 다음에 세부 묘사.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세 가지로 거의 모든 수채화를 표현할 수 있어요. 딱히 다른 것도 필요가 없고요. 이게 물기가 있는 상태에 따라서 번지는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렵습니다. 이 감각을 익혀야 하고요. 사실 뭐 저도 이게 참 어려워요. 못 그렸네요. 자, 그리고 번지기 아까 말씀드린 게 그거였죠. 물이 있는 부분만 번진다. 그 반대로 얘기하면은 자기 표시하고 싶지 않은 곳을 남기고 이제 물칠을 하면은 거기만 남고 번지기가 되겠죠? 이거는 오래 걸리는 일이라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실은 다른 마스킹 액이나 그런 걸 하는 게 좋아요. 뭘 하시는지 뭘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제 물로 이제 미리 그림을 그려두고 거기다가 물감을 떨어뜨리면은 그림 형태가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리는 작가도 유튜브에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그냥 동그라미를 했지만은 여기에 뭐 새를 남겨둔다든지 꽃을 남겨둔다든지 하는 방법도 쓸 수 있습니다. 흰 꽃 그리는 데는 이런 방법이 되게 좋아요. 뭐 어렵지 않죠? 번지기란 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뭐 하나를 하기보다도 여러 어울리는 색으로 넣어주면은 더 괜찮아요. 이제 번지기로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이제 번지기로 하고 쉽게 그릴 수 있는 것 이런 거 하나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그의 하나가 우주 그리기입니다. 우주 그리기란 게 뭐 수채화로 그린 우주들 많이 보셨죠? 그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준비물만 하나 있으면 돼요. 이게 흰색 볼펜 하나 있으면 됩니다. 사쿠라 갤리로리나 아니면은 유니, 시그노 흰색 있으면 돼요. 물투명한 흰색 볼펜이면은 이게 다 됩니다.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간단하면서도 정말 예쁘게 나옵니다. 주의할 점은 이제 번지기를 해야 되고 우주라서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이 나야 되기 때문에 물감을 되게 진하게 써야 돼요. 아까도 말씀해 드렸지만은 이제 번짐은 마르면은 되게 연해지거든요. 그래서 정말 진한 색은 번짐이 끝나고 추가로 이제 색을 만들어낼 때 이제 그때 진하게 올리게 됩니다. 제가 대본을 쓰는데요. 정말 간단하게 쓴 대본이라서 나머지 거의 애드립으로 해요. 무슨 설명을 해야 된다. 어디서 뭐가 들어간다. 그 정도. 그래, 뭐 거의 제가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라서 정말 힘듭니다. 헛소리도 많이 하죠. 엉뚱한 얘기, 잘못된 얘기를 하면 정정을 할 테니까 뭐 잘 들어주세요. 우주를 할 때는 진해야 되고, 그러니까 보통 색상은 페인트 그레이나 내추럴 틴트 같은 어두운 파란색, 인디고 같은 걸 쓰고요. 그리고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보라색을 써요. 이거는
검은색이랑 이제 파란색을 섞어서 만든 거예요. 뭐 내추럴 틴트나 인디고나 페인트 그레이나 이름은 다 다르지만은 이제 검은색과 파란색을 써서 만듭니다. 이게 많이 쓰기 때문에 하나 구비하는 색상이지 이게 못 만들어 쓰는 색상은 아니에요. 자, 종이가 마르기 전에 우주의 어두운 부분을 그려냅니다. 자, 이제 번지는 게 보이시죠? 이걸 이용해서 동물 털을 그리기도 하고, 아니 뭐 폭신폭신한 감을 내기도 해요. 검은색만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그 다음은 보라색. 이게 별을 흰색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색이 연하면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무조건 진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잘 보이고 별도 잘 보이고 예쁘기도 예뻐요. 자, 방금 만든 물감이라서 이제 마른 인디고 페인트 그레이 색을 위해서 번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번지기나 수채화나 전부 이런 번짐의 제어를 어떻게 잘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리고 꼭 물감을 번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물을 번지게 해도 돼요. 똑 물을 떨어뜨리면은 거기를 중심으로 색이 연해지면서 이제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마르면서 여기가 되게 연해져요. 그래서 그런 얼룩이 생기기도 합니다. 뭐 물을 통해서 끌고 올 수도 있고 물로 이제 더 넣을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나무가 생겼네요. 이게 번지기는 이게 제어가 안 된다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저도 옛날에 수채할 때는 이거 제어가 안 된다는 점 때문에 뭐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포기해서 아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서 뭐 수채화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됐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했어요. 번지기 할 때 중요한 점은 이게 뭐 마음에 안 들어서 손을 대려고 하는데 그러면은 99% 망합니다. 번지기는 손을 대면 안 돼요. 이렇게 수정하려고 들면은 이렇게 망하는 지름기이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어느 정도 포기하고 그렇다고 너무 포기하지 말고 너무 포기하지 말고 이제 물 양이 어느 정도냐 표면의 물은 어느 정도냐 붓의 물은 어느 정도냐 그런 것을 익혀가면서 그런 물을 어떻게 다뤄야 된다는 그런 감각을 익히시는 게 좋아요. 번지기 할 때 이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마르는데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바로 드라이기입니다. 이거 꼭 머리 말릴 때 쓰는 것 아니고 예, 그림을 말릴 때 쓸 수 있어요. 그 드라이기 쓸 때 주의할 점은 이게 바람이 세게 나오기 때문에 물기가 많은 데 쓰면은 밀려요. 이 바람에 의해서 밀리시는 거 보이죠? 이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릴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갖다가 원하지 않는데 막 번지게 될 수도 있어 갖고 이거는 정말 잘 다뤄야 합니다. 자연 건조가 제일 좋아요. 뭐 기다리면서 다른 걸 그리셔도 되고요. 하지만 제가 지금 여기 이제 흰색 펜으로 이제 별을 묘사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완전히 말라야지 올라가기 때문에 뭐 드라이기를 쓰거나 아니면 다른 뭐 자연풍에 말리거나 해서 말리는 게 좋아요. 진하게 넣는다고 넣었는데 좀 연해지죠. 이게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번짐할 때는 이제 진하게 올리고 싶으면은 물감을 많이 써서 진하게 그리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뭐 팁을 드리자면은 여기 마르면서 여기 경계가 졌죠. 이 부분을 치우시는 거는 뭐 쉬워요. 뭐 붓에 물을 적시고 물을 빨아들여서 약간만 촉촉하게 한 다음에 여기서
살살 문지르면은 지워집니다. 하지만 이거는 웬만해서 건들지 않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망할 확률도 있기 때문에 번짐은 정말이지 건들면은 잘 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세게 문지르면 안 되고요. 살살살 문질러야 돼요. 그리고 완전히 마르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전에 해야 됩니다. 뭐 이런 것도 받아들이는 것이 뭐 좋을 수도 있고요. 허용하지 않겠다, 망해도 지우겠다 싶으면 이제 과감하게 도전하셔도 됩니다. 거의 마르면서 연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크게 남지만 않으면은 이게 잘 안 보여요. 여기는 뭐 남겨두도록 하죠. 이걸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직 덜 말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드라이기에 있을 때 드라이기에 쓰면은 이게 바람에서 밀려나기 때문에 이런 게 더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자연 건조가 좋은 이유가 바로 그런 점 때문입니다. 번지기는 정말 자연스럽게 두는 것이 최고입니다. 뭐 인공적으로 해서 제어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경지에 다다른 분이시죠.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간단해요. 열심히 찍으면 됩니다. 아니면 흰색 포스터 컬러에 칫솔, 안 쓴 칫솔에 묻히신 다음에 이렇게 튕겨서 표현할 수도 있어요. 지금 제가 안 갖고 있어서 펜으로 하는데, 사실 펜이 있으면 어디든지 하기 쉽죠? 이제 열심히 찍어줍니다. 이거 찍을 때는 규칙적으로 찍기보다는 어디 때는 성성성큰하게, 어디 때는 막 밀도 있게 규칙적으로 찍으면 별로 안 좋아요. 사실 뭐랄까, 이렇게 찍는 것보다도 칫솔로 이제 포스터 컬러 쓰는 게 더 자연스럽고 더 예뻐요. 크기가 너무 똑같으니까 재미가 없죠? 그래서 어떤 거는 좀 크게 이렇게 뭐 십자 표시도 넣고, 조그맣게 별 표시도 넣고 하면서 별들을 표현해 줍니다. 실제 별 사진을 보고 번짐을 하면은 참고가 돼서 더 예쁠 거예요. 저는 뭐 막했지만은 그쪽이 더 예쁘게 표현이 되죠. 사실 막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이런 뭐 우주에서 뭐 빨갛고 파랗고 있는 게 뭐 그런 게 있느냐 싶으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이제 가스 성운이라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정말 예쁜 색, 단지 보라색, 파란색만 있는 게 아니고 정말 예쁜 색의 그런 번짐들을 볼 수 있어요. 자연에서 찾아보면은 장작할 때 도움이 되는 정말 많은 것들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좀 부실했는데 점점 갖춰지죠. 이 우주를 그리는 방법이 쉬우면서도 이제 뭔가 있어 보이기에 많이들 초보자들에게 많이 가르쳐 주는 방법이에요. 저는 지금 작게 했는데 크게 해서 그리면은 이게 액자에 넣어두면 되게 예뻐요. 꼭 여기서 뭐 우주만 그릴 게 아니고 한 곳에 뭐 살짝 남겨둬서 고양이를 그린다든지, 별을 그린다든지, 아니 별은 이미 있죠. 우주선을 그린다든지, 사람을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이거를 배경으로 해서 색연 남겨두고 그 위에 색연필을
넣어서 사람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표시해 주면 좋아요. 뭔가 있어 보이죠? 이쪽이 나으려나? 줄이 꺼지면 안 되기 때문에 잘 잡고 하세요. 뭐 줄이 꺼졌다 싶으면은 십자로 바꾸거나 더 크게 그리거나 해도 되죠. 이 정도만 해도 뭔가 예뻐 보이죠? 자, 사인을 남기고 하면은 끝입니다. 참 쉽죠? 수채화 어렵지 않아요. 쉽게 하면 얼마든지 쉬운 게 수채화고 어렵게 하면 얼마든지 어려운 게 수채화입니다. 우주는 됐고 이제 꽃을 그려볼까요? 이 꽃 그리는 방법은 되게 많은 곳에서 하는 방법이에요. 뭐 대부분 장미를 그리는데 이게 어떤 책에도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되게 쉬워요. 자, 물로 이렇게 곡선을 여기 중심을 기준으로 곡선을 이렇게 그어줍니다. 그 다음에 그 그린 물에 빨간색을 떨어뜨려요. 진하게 떨어뜨립니다. 그러면은 주변으로 번지죠. 여기서 살짝 씻고 물을 어느 정도 흡수한 붓으로 옆을 그어서 번지게 나가줍니다. 그러면은 이제 번지면서 번지고 연해지면서 꽃이 드러나죠. 이런 식으로 그려낼 수 있습니다. 단지 빨간색만 한 색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중심에 다시 진한 색으로 진한 계열의 다른 색으로 넣어줬어요. 이건 정말 쉽죠? 옆에도 하나 더 그려볼까요? 또 다른 방법도 있어요. 처음부터 이제 물감으로 딱 중심을 그린 다음에 물로 번지기를 할 수도 있어요. 꼭 빨간색이 아니고 노란색이나 흰색을 써도 됩니다. 느낌이 다르죠? 여기서 잎에 스트로크를 넣어서 표시를 잎에 그려주면은 간단하게 꽃이 완성됐습니다. 방법은 많아요. 꼭 저렇게 번짐으로 해도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물감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 위에 다시 번짐을 넣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주 연하게 꽃 전체적인 문양을 그린 다음에 이게 또 말립니다. 다시 여기서 같은 색으로 좀 더 진하게 잎을 그려줘요.
이게 어느 정도 마르고 번지고 있기 때문에 선이 그어지는 분도 있고 선이 남는 부분이랑 번지는 부분이 있어서 뭔가 묘한 그런 게 연출됩니다. 노란 꽃도 한번 그려볼게요. 가운데에 뭐를 떨어뜨려 주면은 노란 꽃이 완성이 됐어요. 이런 거 보여줄 때는 엄청 잘 그려야 되는데 잘 그리지를 못했네요. 아까 탁기 알려드렸죠? 꼭 번져서 표현하는 것도 있고 닦아내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둘 다 마르기 전에 해야 돼요. 닦아내기 할 때는 이제 어느 정도 물이 마르고 난 다음에 이것도 해야 됩니다. 물이 너무 축축하면은 다시 번져갖고 닦아낸 게 없어지거든요. 어느 정도 말랐으면은 그려 넣어서 이게 더 묘사를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닿으면 번지는데 이게 뭐 번져도 그게 예쁜 멋일 수도 있고요. 쉽죠? 번짐을 잘 다루는 게 수채화의 그런 멋이에요. 저도 잘 다뤘으면 좋겠네요. 지금 제가 펄프 수채화지를 쓰고 있는데요. 이런 거 할 때는 코튼지가 좋습니다. 코튼지가 번짐이 좀 더 예쁘고 자연스럽게 돼서요. 그렇다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 이거 켄트지에서도 어느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냥 어려울 뿐이고요. 번지기를 한 번 더 색을 한 번 더 넣어주고 기울여 볼까요? 기울여서 여기 너무 말라 버렸네요. 이게 마르는 시간 전에 해버리면은 이렇게 돼요. 강제적으로 번지게 해봤습니다. 약간 조절해서 번지기. 여기는 오히려 물감을 더 넣었는데 연해져 버렸죠? 이게 붓에 물이 많아서 그랬던 거예요. 번지기는 사실 진한 데서 연하게 하는 쪽이 더 쉽습니다. 뭔가 수묵화 같은 그런 게 하나 생겼네요. 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제 번지기에 대해서 잘 보셨나요?
그러니까 뭐 별로 어렵진 않죠. 이게 쉬우면서도 이걸 마스터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계속 연습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게 테스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릴 때 보여드리게 되겠는데요. 이제 처음으로 번짐을 어떻게 쓰고 이제 아니면 뭐 꼭 번짐이 아니고 번짐처럼 어떻게 보이게 만드느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인공적인 느낌이 들긴 하지만은 그런 테크닉을 쓰면은 이제 수채화를 쉽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에 다른 이제 강좌로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